안녕하세요. HRD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강사 홍종윤입니다. 기업과 기관에서 강의도 하고 또 과정 개발 그리고 강사 파견 업무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접점에서 만나는 일을 했는데요. 이영성 강사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아직도 저의 멘토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맞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SK텔레콤 사내 강사로 입사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사내 강사님도 사회 강사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단 이 사내 강사님은 조직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야 해서 이 짜여진 내용으로 개발하고 이 강의를 해야 하지만, 이 사회 강사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강의, 즉 원하는 콘텐츠를 할 수가 있죠. 단지 사회 강사님은 이 교육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진행해야 많은 기업들이 찾아줍니다. 기업 교육 강사에게 가장 보람된 일은 고객의 재요청 강의죠. 그 뜻은 제 강의가 좋았다는 뜻이니까요. 이 최고의 영업은 강의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청받으며 그만큼 증명되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교육생이 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DM으로 감사의 연락을 진짜 한 움큼 주셨거든요. 그걸 보면 또 보람도 느끼고, 또 하나의 또 사례가 있다면 15년 전에 강의를 들었던 서울 메트로의 직원분인데 스승의 날 때마다 문자를 주십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먼저 기업 교육 강사는 외로운 직업이에요. 늘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상자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외로운데,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동료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오늘의 동료는 함께하는 이 시간의 교육생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니컬한 교육생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굉장히 힘든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말렸거든요.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하다 보니 그분들은 저한테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받는 상황이나 저와 관련 없는 어떤 일 때문에 투정 부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안 후에는 그분들과 교육 시작 후 한두 시간 지나면 풀리더라고요. 강사는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강사의 공급도 많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기업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시작부터 자신의 콘텐츠를 하지만 기업에 경험이 적은 분들은 그렇지 못하죠. 이 상황은 다르지만 콘텐츠 선정이나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전문성을 또 깊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멘토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많은 불필요한 어떤 실패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줄임말이 유행이잖아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이 지식산업의 인프라는 이 보이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 전문성 자체가 인프라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준비해야 그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고, 또 도전 정신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개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요즘 변화되는 MZ세대라는 메시지와 좀 연관을 한다면 2017년에 개봉한 인턴이란 영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핸서웨이가 나와서 좋지만 두 주인공이 서로 멘토인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70세 인턴은 30세 CEO에게 인생 멘토, 또 30대 CEO는 70대 인턴에게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는 멘토였기 때문입니다. 힐링터뷰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프리랜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단어인데요. 겸손과 전문성,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전문성이 없으면 고객이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친절하더라도 전문성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다시 찾죠. 그리고 전문성과 함께 겸손함과 친절함까지 있다면 제가 단언컨대 그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네, 홍정윤 강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요즘 지식 창업이나 1인 기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직장인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작품으로 말씀하신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는 힐링터뷰 7회 인터뷰였던 남이프님께서도 인생작품으로 꼽아주신 영화인데요. 그때는 이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벤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간 관리자로서 링커십을 잘 발휘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벤은 40년간 전화번호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은퇴를 한 뒤에 70세의 나이에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시니어 인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사인 줄스는 노년의 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떠한 업무도 주지 않죠. 하지만 벤은 많은 직장 생활의 경험과 경력이 있지만은 낮은 자세로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하죠. 품을 나누어주는 동료를 도와서 수레를 끈다거나 또는 아무도 치우지 않는 이런 책상을 치우는 모습들, 그러니까 팔로워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줄스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이메일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그간의 많은 경력과 경험을 발휘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홍정윤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잘 묻어나는 장면이 또 인턴에는 들어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인턴의 명장면인데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벤이 입사해서 줄스에게 인사를 하러 갈 때 줄스는 이런 말을 하죠. 여기 입사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니까 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세계를 배우러 왔고 그 안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으로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또 상사를 존중하면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줄스 또한 상사로서의 어떤 겸손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결국 줄스는 시니어 인턴이었던 벤이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팀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게 되죠. 그 이유는 벤이 너무 too observant하다. 그러니까 너무 세심해서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나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지만 이내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 우리 팀으로 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모습에서 또 상사로서의 어떤 겸손함이 잘 묻어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련의 장면들을 통해서 벤과 줄스는 이제 한 팀이 되고 서로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발휘하면서 이런 시너지를 잘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이어서 한번 들려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오랜만에 인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번째 힐링터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직업인과 직장인의 이야기를 담는 10번째 힐링터뷰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입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최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